HRD 프로그램의 평가 우리가 2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평가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1절은. 자, 제2절은 평가 모델의 구조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3절은 평가 도구의 설계.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과제로 냈던 거에 평가 도구의 설계를 해오라는 거였죠. 그렇죠? 네 번째가 평가의 윤리성과 교육 훈련의 경제성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개인의 개인의 신상과 또는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윤리성을 담보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의 우선 목적과 과정이 있는데요. 평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평가란 중간 부분에 나오죠. 평가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사물의 가치나 장점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링컨 등은 평가란 평가받는 실체를 기술하고 그의 장점과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또 링컨은요, 자, 평가받는 실체를 기술하고 그의 장점과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스틸풀빔은 평가를 또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 대안을 판단하기 위해 유용한 자료를 기술, 수집, 제공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크롬바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크롬바 알파 할 때 그 크롬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평가란 어떤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프로그램의 과정이나 성과 또는 접근 방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가와 비슷한 개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다. 볼까요? 타일러는 교육 목표 설정에서 교육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 경험을 조직하면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얘기했어요. 이때 교육평가란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 교육평가를 목적 달성을 지향하는 학습의 진보 상태를 평가하는 절차로 정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타일러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근데 이런 쭉쭉쭉 하다 보니까 이거 봅시다. 우리의 평가랑 비슷하게 쓰이는 것들이 측정도 있고 검사도 있고 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승진할 때 우리가 그죠? 승진 대상자 사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면 평가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때는. 그러면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평가는 우리가 가치 지향입니다. 수미 양가를 말할 때 우리가 평가라고 쓰고요. 영어로는 evaluation. 여기 보면 value죠, value. 가치를 끌어내서 이가 밖으로라는 뜻이 있거든요. 밖으로 끌어내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측정은 계량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점수가 몇 점이에요? 98점이다, 97점이다 하면 측정이 되는 거죠. 그죠? 뭐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측정이에요.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검사라는 것은요, 측정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측정 도구를요. 사정이라는 건 뭐냐? 개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학 사정관제라고 하지 입학 평가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학생의 인의 예지, 뭐 지적, 정의적, 정서적 측면까지 모두 다 우리가 고려하는 것을 사정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평가가 있더라.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의 개념을 떠나서 몇 가지 이러한 개념들을 정해야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229페이지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HRD에서 평가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고려 사항 등이 있죠. 자,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요, 네 번째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니죠.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HRD 분야에서 평가의 고려 사항인데요. 물론 뭐 HRD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평가를 실행할 때는 기록적 정보와 판단적 정보가 수집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기록적 정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거나 혹은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제공해주고, 판단적 정보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견이나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 기록과 그리고 수미양과 이런 판단적 정보 둘 다를, 그죠? 둘 다를 우리가 수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평가는 정보를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미리 짜놓은 계획 또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계획된, 이미 존재하는 계획 또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평가예요. 셋째로, 평가는 경영자, 종업원,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방법을 정보에 근접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면 평가의 목적과 유형 한번 볼까요? 큰 틀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평가를 왜 하는 걸까요? 그죠? 이때 필립스는 평가가 다음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또 봐보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요. 평가가 주는 도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목적 달성 정도를 결정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HRD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되면서, 자,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며 조정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 HRD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에 따라 이익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지는가를 한다. 자, 교육 비용과 투자 수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에 차후 HRD 프로그램에 누가 참여해야 될지를 결정한다 라는 뜻이죠. 차후 훈련자 범위를 결정해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의 운영이후로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받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죠? 수혜자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요. 훈련 참가자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보강하게 해준다라는 뜻이죠. 그죠? 갖춰야 할 사항들. 차후 프로그램의 마케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 마케팅 자료. 자, 프로그램 적당했는지 여부. 자, 효과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베이스. 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DB를 제공해 주더라 라는 것이 평가가 주는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려 봅시다. HRD 평가를 실시하는 세 가지 주장을 다음과 같이 했는데, 그죠? 첫 번째 봅시다. 인적 자원 개발 부서 직원들은 자기 부서가 조직에 공헌하는 바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부서의 운영비나 프로그램이 예산 결정 과정에 삭감되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과 특히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평가 작업은 조직의 최고 경영자나 경영층에서 신뢰를 쌓아주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영자는 HRD 프로그램의 성과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평가 왜 하냐라는 거죠. 평가 왜 합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교육훈련비가. 그렇다면 알고 싶은 거죠. 과연 내가 투입된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 그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평가가 용이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평가가 어려운 이유. 그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230페이지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교육 훈련의 효과를 측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두 번째, 교육 훈련의 방법이 애매하다. 세 번째, 의식이나 태도에 대한 변화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우리 평가라는 것은요, 심리적 요인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분명히 수업을 들어서 내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죠.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가의 한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원하고 또 다음 수업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 제공이 돼야 되고 또한 그 훈련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에 있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좀 나눠지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넘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하나만 보도록 하죠. 평가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준지향평가 또는 준거지향평가, 성장, 과거보다 진보한 정도를 파악할 때는 성장지향평가가 되겠죠. 자, 노력을 얼마만큼 했을까를 보는 것은 노력지향의 평가가 되는 거고요. 좋아요. 다음에 이제 정치평가는 배치평가고 진단평가는 학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해 보는 거, 형성평가는 짬짬이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끝나서 하는 거예요. 총괄평가는 학기 말이란지 대학 수학능력 시험처럼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준화 정도에 대해서 표준화 우리가 이제 문제 은행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문제 은행식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토익이라든지 토플 이런 것들은 다
문제 은행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IQ 검사 같은 것도 표준화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 성질에 따라서 뭐 인지적인 거냐, 정의적인 신동적인 거냐, 뭐 신동적인 것은 우리가 체력 검증 여러분의 고등학교, 중학교 때 했었죠. 이거 역시 평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인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흥미 검사는 이제 태도 검사, 뭐 적성 검사도 역시 정의적 검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HR 담당해야 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뭐 시작하기 전에 또는 뭐 수업을 하면서 또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부서의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적성 검사라든지 흥미 검사 이런 것들도 하면서 부서 배치의 자료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평가에 우리가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232페이지인데요. 교육훈련 평가의 절차는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수업 전에 하는 배치 평가로 해야 되느냐 또는 수업이 끝나고 하는 우리가 진단 평가로 해야 되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그죠? 따라서 시기에 차이가 있긴 하나 여러 전문가들의 이론을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평가의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같은 경우는 6단계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평가의 단계를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평가를 객관적이고 신뢰롭고 또 타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의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고 명료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평가의 과정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자, 교육 훈련 목적을 평가의 과정은 잠깐만요. 자,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세화 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죠. 명세화 플러스 표준화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 훈련 자, 목적을 재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평가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훈련 내용과 행동의 이원적인 요소가 잘 명시되도록 구체적인 용어로 문서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내용과 행동의 이원적인 요소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타일러의 교육 목표를 나타내는 방법에서 내용과 행동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평가의 척도로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 이렇게 왜 우리가 공부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교육 훈련 내용과 행동 이원적 요소를 잘 명시하도록 평가 척도를 마련해야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자, 교육 훈련 목적에 나타난 행동 또는 사안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장소가 적절한지를 선택한다. 그런 것 같아요. 명사 형태로 하죠. 자, 네 번째 단계는 자, 평가 도구를 만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말은 뭐냐? 목적을 충족할
특정 도구를 선택하고 문제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단계는 자, 평가 실행 및 자, 결과를 정리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여섯 번째 단계는 자,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6단계로 나타나는데 그 아래 보실까요? 골드스틴은 1960년대 이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는 다음의 4단계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뭐 훈련생의 반응, 두 번째 단계는 학술적인 연구와 실험 방법의 도입, 세 번째 단계는 창의적인 조사 방법의 도입, 네 번째는 전체적인 HRD 프로그램의 과정,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여튼 여러분들은 이것은 그냥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학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 봅시다.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실행하고 다시 볼까요? 자 목표를 만들고, 그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목표를 만들고요. 목적에 대해 구체적 용어로 문서화를 하고요. 그렇죠? 자, 평가 장소에서 평가 도구를 만들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쭉 6단계로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건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렇다면 제가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가라고 하면 타당도와 신뢰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타당하지 못하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요. 자, 타당과 신뢰도가 있는데 타당도는 무엇을 측정하려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예언 타당도, 우리가 이렇게도 내용 타당도는 자, 안면 타당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교육 목표를 잘 반영해서 평가 도구가 제작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말하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초 영어 회화를 배웠단 말이죠. 그럼 기초 영어 회화에 대한 평가 도구를 우리가 객관식 문제로 본다고 해봅시다. 이건 맞을까요? 안 맞죠. 안면 타당도가 낮습니다. 말하기 평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어민과 함께 말을 해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지필 평가보다는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언 타당도는요. 미래에 얼마만큼 예측을 해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어 입시 문제와 예를 들자면 대학의 학점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요. 그죠? 공인 타당도는 X, Y의 대체 정도인데요. 토익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죠? 자, 토익과 토플 점수의 대체 가능성. 구인 타당도는 개념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용어만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신뢰도에 그래서는 얼마만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검사 문항의 포괄성, 그다음에 검사 조건의 균일화, 피험자의 준비 상태, 채점의 객관성 등을 좀 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에 대한 목적과 과정, 개념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모델의 구조,
특히 커트 패트릭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평가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평가 모델의 구조. 평가 모델은 평가 수행의 범위와 초점을 결정하고 평가의 윤곽을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HRD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관점을 고려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커크패트릭의 평가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패트릭의 평가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4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단계를 우선 써보고요. 자, 첫 번째는 반응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 평가, 세 번째는 직무 행동 평가, 네 번째는 결과 이렇게 됩니다. 반응 평가는 훈련생들은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유용하다고 느꼈는가? 이 단계에서는 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훈련생들의 인식, 즉 만족도에 초점을 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훈련생들의 인식, 즉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다. 긍정적인 반응일 때는 차후 실시될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일 때는 차후의 참여도를 저하시키면서 훈련에서 얻은 능력이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한계점은 이러한 정보만, 다시 말하자면 훈련 학생들의 만족도만을 가지고서는 참가자의 만족도 이외의 다른 목표들이 달성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죠. 어떤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 만족도만을 평가의 척도로 한다면 다른 요소, 내용 지식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또는 실천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측정해낼 수가 없죠. 따라서 두 번째 단계 한번 봅시다. 훈련생들은 교육훈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다시 말하면 만족도가 아니라 배운 거. 즉, 자, 훈련생들의 학습 의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자, 이때는 당연히 퀴즈와 테스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단계는 훈련생들은 교육 훈련에서 배운 것을 실제 일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 배운 내용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써, 자, 업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습된 것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것을 묻는 여부를 측정하려면 훈련생들의 업무 태도나 업무 기록 등을 관찰한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결과 보겠습니다. 교육 훈련 또는 인적 자원 개발의 노력이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켰는가? 다시 말하자면, 자, 1, 2, 3번째 이런 단계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평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면, 결과는 개인에게 맞춰지기보다는 개인이 소속되어진 조직의 효과성에, 능률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4번 결과의 평가 모델은 가장 어려운 단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교육의 경영 성과 측정이라고 우리가 줄여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다른 평가 구조와 모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IPP 모형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것들이 역시나 뭐 할 수 있다고요? 평가 모형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것은 앞 글자를 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요. 자, 상황 평가가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컨텍스트가 되겠죠. 자, 소문자를 한번 써볼까요? 컨텍스트. 그죠? 자, 컨텍스트 이벌루에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는 투입 평가가 됩니다. 투입 평가라는 것은 input, 그죠? evaluation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과정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과정이라는 process죠. process evaluation. 그래요. 그 다음에는 성과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서 product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CIPP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 평가부터 우선 보도록 하죠. 제반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평가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겁니다. 투입 평가는요. 대안적 프로젝트의 설계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과정 평가는 방법론과 실시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과 평가는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순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CIPP 모형은 특히 다른 평가 모형에 비로소요. 기록적 방법을 그죠?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소홀했다라는 비판을 가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록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학생과 예를 들자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유기적인 어떠한 심적으로 유기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수업에 집중한다든지, 그죠? 또는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시범된 교육 내용들을 잘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 단지 따라한다 또는 시범을 보인다 라고까지만 기록을 할 뿐이지 심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CIPP 모형은 기록적인 방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가치 지향적인 면을 좀 더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외에도 또 나온 것이요. 보라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합리적 평가와 자연적 평가를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평가는 많은 변수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통계적인 기법, 차이라든지 변이, 상관관계 등을 훌륭하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즉 분석 방법에 맞춰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죠? 자,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제거해버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수업 현상이라는 것은 1에서 100까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평가 척도가 1에서 10까지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11부터 100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가 제거되는 거죠. 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다면 CIPP 모형과 또는 커트 패트릭의 평가 구조 모형들을 서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우리가 장단점을 조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커트 패트릭의 평가 구조 모형은 그죠? 단점부터 봅시다. 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명확한 관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학습 평가는 만족도고요. 반응 평가는 만족도가 학습자들의
학습 평가는 학습 의도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평가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만족도에서 학습 의도 측정으로 넘어가는 관련성에 대한 내용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서로 다른 타입의 학습 결과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의식과 프로젝트 또는 토의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습 내용에 따라서 수업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달라진 수업 방법을 적용해야진 평가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측정된 결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관한 뚜렷한 방향성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가 모델을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정한 모형이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죠? 이 평가가 학습 목표를 또는 수업 방법을 또는 평가를 이루어서 피드백 자료로 타당하고 신뢰로운지를 가치로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에는 평가 도구의 설계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커트 패트리의 평가 구조를 바탕으로 한번 평가 도구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평가 도구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요. 이건 연구 방법론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바인데요. 양적 측정이 있고요. 양적 접근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질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질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명척도로서 측정을 해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보다는 측정에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측정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단면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면을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세스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학 평가자, 입학 측정자라고 하지 않고 입학 사정관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 측정관 중에서도 여기서는 사정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에 가장 질적인 측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면담이라든지 관찰, 인터뷰가 있습니다. 양적은요, 우리가 질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치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 척도이기 이전에요, 서열 척도를 가지고 있죠. 즉 높고 낮다라는 이렇게 비교 가능한 계량화의 수치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리커드 척도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설문지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를 설계할 때는 크게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봐야 되는 것이 조금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요. 평가 자료의 수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평가 자료로 수집을 해야 되는가. 이고 두 번째는 평가 도구의 설계, 직접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피드백 자료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 자료의 수집은 무엇이 있느냐? 우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것은 어떤 평가 도구 설계의 접근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표 8-1에 보는 바와 같이 인터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설문조사가 있을 수 있고 직접 관찰이 있을 수 있으며 모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록적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료들은 1차 데이터입니다. 그죠? 1차 데이터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raw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raw 데이터를 가공했을 때 우리는 2차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평가 자료의 수집은 1차 자료 플러스 2차 자료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HRD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우선 인터뷰 해봅시다. 한 명이 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인터뷰에서는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물어보지 않고 들어주면서 상담과 비슷하게 진행하는 인터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 우리가 자유서술식 방법과 또는 통제식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통제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문제를 면담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서 그 통제된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유서술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되어진 질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본질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방법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통제식의 물음보다는 자유서술식의 물음을 좀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료를 많이 수집했는데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신뢰도 또는 타당도, 유용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교재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가 보죠. 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평가는 평가 점수가 과도하게 변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질문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같은 질문을 할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평가는 신뢰성을 지니게 된다. 이게 동일 신뢰성이에요. 또 평가는 누가 결과를 결정하든지 점수가 변하지 않아야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내적 평가자 신뢰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도를 확보한 자료 수집 방법별 장단점을 자, 표 8-2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당성과 내용 신뢰성 이것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 이 첫 번째 시간 때 배웠으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242페이지에 보는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은 유용성은 평가 수단이 얼마나 많은 시간, 비용, 자원을 투여하게 되는지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성원들의 직무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관리자, 감독관들과 면담을 시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몇 명의 감독자를 샘플로 면담하거나 질문지를 사용하시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0페이지 평가 자료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죠?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평가 자료의 원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자료가 인적 자원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데 뭐냐면 개인적 직무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조직 전반의 직무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자, 경제성 자료의 효과성은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씩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가 도구를 제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과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직무 성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요소로는 훈련생 개개인의 지식과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업원의 뭐 시험 성적이라든지 또는 작업 생산량이라든지 또는 직무수행의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뭐 작업의 질이라든지 출석,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직무 성과를 측정하는 요소가 되겠네요. 그죠? 조직 전반의 직무 성과는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실행된 팀과 부서 또는 사업 단위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사례로는 팀별 생산성 또는 재작업률 또는 불량률 또는 소비자 고객 만족도와 납기 적절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경제성은요, 얼마만큼 이윤이 있고, 품질 책임성이 있으며, 어떤 공정한 거래 또는 시장 점유율 등이 어떠냐에 대한 것들이 평가 자료에 보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평가 도구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설문 작성법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3월에 두 번째 과제에 보시면 제가 이제 피드백 설문지를 작성해라 라고 했는데요. 그 피드백 설문지가 바로 평가 도구입니다. 평가 도구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몇 가지 이제 과제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봅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 편하도록 한 번에 보기 편하도록 두 개로 좀 나눠보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구와 왼쪽에 있는 도구랑 비교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이는 평가 도구 설계인데 상담사들이 대체로 불친절하다는 평가로 직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평가의 목적이 나온 것이죠. 그래요, 목적. 자, 그럼 여기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관 자기개발 및 회사 내 평생교육원 평가 설문조사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회사 내 평생교육원이니까요. 자, OJT죠. OJT, 오프 JT가 아니라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리커드 4점 척도로 나오죠. 그죠? 리커드 4점 척도로요. 아주 좋은부터 해서 아주 안 좋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회사 내의 분위기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분위기 개선, 조직 입장에서요. 직원들을 위한 상담 클리닉 개설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물어보고 있죠? 복지 전통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대응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어디에만 머물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에만 머물러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배우기에는 그 패트릭의 평가 구조에 보면 반응 평가에만 이 설문지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교육에 대하여 회사 내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원이 유익했습니까? 역시 리커드 4점 척도로 나오고 있죠. 자, 만족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외부 강사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만족도만 나오고 있어요. 자, 기관 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 과정 확장, 교육 시간 증가, 다양한 실수 추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떻다 나오고요. 의견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육과 비용 두 가지를 나누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자, 커크 패트릭의 평가 구조에 의하자면 자, 아직까지도 반응에 머물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설문지인데요. 자, 설문지에 목적이 나와 있지 않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면밀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성함과 나이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은 물어보면 조금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목적이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태로 나와 있죠. 우리가 서술형태로 나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쓰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러면 잘 응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렇죠. 잘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또 조금 수정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공하신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식단 언제 드시나요? 수업에 특별한 자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죠. 이것은 여기서는 만족도에 의해서 끝나는데 여기 있는 설문지는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저 같으면 우선 요구 분석에 있었던 설문지를 그대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 분석에서 분명히 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자 더군다나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서도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분명히 이 설문을 작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구 분석에 의해서 나온 설문지 프로그램을 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설문 번호 2020 A, B 이렇게 됐을 때 한번 B라고 한번 해볼까요? B는 뭐 사후 설문이더라 라는 것. 자, 어떤 사후 설문이냐? 뭐 예를 들면 A 프로그램 이후 설문조사라는 것이다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에이지아부지 여러분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 A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자 이수하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맨 처음에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무난하게 이수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 본 설문지는 이후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뭐 수정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연구 목적이 나왔죠? 자, 연구 목적 본 설문지의 내용을 개요며 알려드립니다. 딱 돼 있죠. 그죠? 자, 개인정보 보호도 하고 나서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제 됐으니까 한 8월달 정도 됐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자, 웬만하면 여기 있는 배경 편의는 똑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배우시다 보면 자, 같은 질문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같은 질문이라도요. 또는 직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 분석에 나타난 인구 배경학적 변인을 그대로 피드백 설문지, 다시 말하면 평가 결과, 평가 설문지에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서요. 이제 쭉쭉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자, 다면 프로그램의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문입니다.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하나씩 들어가겠죠. 자, 우리 만족도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강사가 만족스러운 강사가 자,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요, 교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교실 환경이 상담 프로그램을 하기에 교실 환경이 자, 아늑하니 교육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시간은 괜찮았나요? 그죠? 장소 나왔으니까 시간 나와야 되겠죠? 강사 나왔죠? 그죠? 자, 대체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물어볼 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만족도를 물어보고 나서는 뭐를 물어봐야 될까요? 여기 봅시다. 우리가 CIP, 아니죠. 패트리가 말하면 이제는 반응 평가는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훈련성의 학습 의도 한번 하거나 또는 배운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나를 복사를 좀 해보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자, 11번부터 12번 상대편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자, 문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또 역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1번 12번 13번 정도 뭐 14번 정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상담 프로그램에 하나씩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 어떤 학습 목표입니까? 행동과 내용 목표. 자, 이거 어디에 나오죠? 타일러의 학습 목표 선정에 나오죠? 다시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면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상담지를 상담 학습지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요건 뭐 아주 잘함, 못함, 아주 못함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럴 수 있어요. 또는 자, 내담자의 내면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직소 상담 기법 중 직소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학습 목표 같은 거 있죠. 자, 학습 목표는 대부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강사의 교환 학습 과정 안에서 찾아보면 좋음.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학습 목표는 강사들이 분명히 낼 거란 말이죠. 과정안을요. 거기서 보면 매 차시마다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했듯이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런 말들을 넣어준 게 좋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의견 넣죠. 그죠? 또 여기 볼까요? 여기는 의견을 넣지는 않았네요. 그죠? 그래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경우는 좀 치우죠. 그래요.
지우고요. 여기다가 지워봅시다. 하면서 자 이렇게 하나를 줄여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서술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에 보면 좋은 설문지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설문지들을 하나씩 참고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요구 분석에 있는 인구 배경학적인 변인을 똑같이 써 주시라라는 말과 함께, 그죠? 그런 말과 함께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만족도 말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학습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강사의 과정안을 참고하면서 작성을 해놓으란 거죠. 그죠? 여러분들 과정을 만족도만으로는 그 학습자의 효과를, 그죠? 그 학습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죠?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넣으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봅시다. 어떤 학생이 조사한 것인데요. 한 건데요. 뭐 대상 기업은 이렇게 돼 있고요. 대상 구성원들은 정확하게 돼 있죠. 운영 시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학습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요. 프로그램의 자 내용과 목표가 돼 있어요. 그죠? 지원들 간의 협동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 협동심으로 올리브영 판매, 직무 향상, 된다. 다시 말하면 협동심이죠. 협동심에 관한 내용을 항상 협동심 1번 문제는 그래서 협동심 향상이 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뭐 시간이 적당합니까? 직원들 친밀감 형성되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족도가 아니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죠? 일단 직무 내용에 관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스케줄 등 일과 수월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스케줄이라든지 내용들 같은 것들을 넣음으로써 어떻게 될 수 있더라? 좀 더 원활한 수업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설문지를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피드백 자료로 이것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수업에 좀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구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적당했나요?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시간은 적당했나요? 시간 조절하는데 어렵지는 않았나요? 교구가 적당했나요? 어떤 교구가 좋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가끔 우리가 뭐 객관식 말고 서술식으로도 물어보면 좋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 과정까지 평가에 따라서 한번 다 맞춰 봤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평가의 윤리성과 교육훈련 및 경제성 평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교육인적 자원 개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는 인적 자원 개발 트렌드와 전문가부터 해서 나머지 교재 뒷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이 많았고요. 원격 수업으로 여러분도 수업에 참여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과목을 무난하게 이수했다는 점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배웠던 내용들은 이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꼭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료를 구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큰 행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웠습니다.